99주년 3.1절인 오늘 대구 중구 청라언덕과 3.1 만세 운동길을 비롯한 도심 곳곳에서 만세 삼창을 비롯해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내일부터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선거운동도 본격 시작되는 만큼 불법 선거운동 단속도 강화됩니다. 오늘 새벽 도심 한복판에서 시속 16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던 택시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기사와 승객 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자 컬링 대표팀 김은정 선수가 외쳤던 영미, 자매 사이인 김영미 선수와 김경애 선수가 고향인 의성으로 돌아오자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제99주년 3.1절입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대한민국의 뿌리가 된 3.1절을 기념하는 뜻깊은 여러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탄압에 목숨 바쳐 맞섰던 선열의 고귀한 희생 정신을 기리며 99년 전 감격과 감동을 되새겼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99년 전 오늘 민족 대표 33인이 대한 독립을 온 세계에 선언한 기미 독립 선언서가 낭독됩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애국지사와 광복회원, 시민들은 일제의 탄압에 목숨 바쳐 맞섰던 선열의 고귀한 독립정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독립투사들의 모습을 담은 뮤지컬 공연과 참석자들의 만세 삼창 등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동구 신암 선열공원에서는 순국선열 참배,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달구벌 대종 타종 행사, 청라 언덕에서는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상북도도 오늘 도청 동락관에서 애국지사, 보훈단체 등 900여 명이 참석해 3.1절 기념행사를 열고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오늘 새벽 대구 도심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대생 2명을 태운 택시가 시속 16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승객과 운전기사 등 3명 모두 숨졌습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택시가 택시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구겨져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내거리 왕복 10차로 대로에서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새벽 5시 10분. 경상방면 4차로에서 시속 164km로 달리던 택시가 앞에 오토바이 3륜차를 발견하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엄청난 속도 때문에 삽시간에 중앙분리대와 부딪힌 택시는 다시 오른쪽 길가 가로수까지 날아가다시피 튕겨졌습니다. 중앙분리대 가로수를 들이받은 택시는 오른쪽으로 튕겨나가 바로 이곳 도로 옆 표지판과 가로수를 들이받고 정지했습니다. 총알처럼 달리던 택시를 몰던 28살 운전사와 23살과 24살 여대생 2명까지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4차로, 3차로 그 택시도 그거는 그 진로를 그렇게 이동을 하고 일단 핸들을 이제 틀면서 일단 그 사고 난 걸로는 그거는 보입니다. 경찰은 택시 안에 있던 블랙박스를 정밀 분석하는 한편 오토바이 3륜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내일부터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선거운동도 본격 시작되는 만큼 불법 선거운동 단속도 강화됩니다. 이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기간 개시일 90일 전부터 군 단위를 제외한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어서 예비후보들은 기존 선거구에 따라 등록한 뒤 선거구가 조정되면 출마 지역구를 변경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등록을 시작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와 함께 본격 선거운동에 막이 오르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 대다수가 출마하는 만큼 공무원의 선거 관여 가능성도 크다며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개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블로그 등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홍보 내용을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모두 위법 행위로 적발됩니다. 선관위는 검찰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같은 경우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는 국민의 불신을 또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한 지난해 대선 때 극심했던 가짜뉴스에 대비한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도 운영됩니다. 대선 때 대구에서만 온라인에 허위 사실이나 비방을 한 9건이 적발됐는데 지방선거에서 더 교묘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사드 배치철의 성주투쟁위원회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 도의원을 제외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성주군수에는 이강태 성주투쟁이 청년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군의원 가나다 선거구에는 각각 이재동 성주투쟁이 부위원장, 김상화 대외협력위원장, 김미영 기획위원장이 후보로 났습니다. 성주투쟁이는 4명의 후보가 개인의 의사가 아닌 사드 투쟁에 참여해온 지역민들의 의지와 추대에 의해 출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자 컬링 대표팀 김은정 선수가 외쳤던 영미가 올림픽이 끝나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김영미 선수와 김경애 선수는 친자매 사이죠. 영미 경애 자매가 고향인 의성으로 돌아오자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영미 경애 자매의 금이 환영 소식에 마을 어른들은 환영 현수막을 걸었고 풍물을 치며 두 자매를 맞았습니다. 경기장 속 외침이었던 영미는 고향 마을에서도 그대로 울려 퍼졌습니다. 두 자매는 마을 회관에 모인 어른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뜨고 어머니가 공장을 다니며 자매를 키운 세 모녀의 힘든 삶을 지켜봐왔기에 마을 어른들의 감격은 더 북받쳐 오릅니다. 영여 고생 많이 했다. 엄마하고. 착해 나는. 그래 얼마나 착하고 엄마. 이거 좋고 말고요. 아이고 좋고 말고요. 내 딸 내 손자나 똑같은데. 영미 경애 자매 마을에 의성군 안평면 출신의 김선영 선수까지 찾아오자 환영 열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너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좀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워요. 이번에 은메달을 땀으로써 다음 올림픽에 갈 수 있는 단계가 됐고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뿌듯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에는 주장 김은정 선수의 고향 마을에서 여자 컬링 대표팀 5명이 모두 모인 가운데 환영 행사가 열립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3.1절 99주년을 맞아 민족시일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 선생의 친필 원고 편복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습니다. 편복은 육사 선생의 유고시로 육필 원고가 안동 이육사 문학관에 남아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안동시 도산면 이육사 문학관에 보관 중인 이육사 친필 원고 편복입니다. 새로 쓰게 된 2장의 원고는 육사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되기 전인 30대 중반에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쥐를 뜻하는 편복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현실을 동굴에 매달려 살아가는 박쥐에 빗댄 작품으로 이육사 문학관이 건립되면서 기증됐습니다. 편복, 이육사, 광명을 배반한 아득한 동굴에서 다 썩은 들보와 무너진 성체 위 너 홀로 돌아다니는 가엾은 박쥐여 어둠의 왕자여. 이 시는 육사의 유고시로서 일제강점기 때 암울했던 우리 민족을 노래한 시입니다. 박쥐가 환한 동굴밖 세상을 꿈꿨듯이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노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1939년에서 40년에 쓴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시 사정검열에 걸려 발표하지 못했다가 1956년 육사 시집에 처음 수록돼 일반에 알려졌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문학가가 직접 쓴 작품 원고가 문화재로 등록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화재청은 육사 친필 원고 편복과 함께 윤동주의 친필 원고 등 기록물 형태의 항일 독립문화유산 5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에서 등록 예고한 이육사 선생 친필 원고 편복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현실을 형상화하였습니다. 이육사 선생이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하였고 편복이 선생의 문학작품 중에서 중량 있고 훌륭한 작품 중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다는 문화재위원회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을 거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로 육사 친필 원고 등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된 오늘 시설물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대구시 동구 송정동과 수성구 욱수동에서 강한 바람에 각각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을 덮쳐 산 주변 가로등이 한때 정전됐습니다. 경북 고령에서는 강풍에 비닐하우스 9개 동에 철제와 비닐이 훼손되고 울진에선 광고판이 파손됐습니다. 오늘 한때 대구에선 순간 풍속 초당 18.2m, 영덕에선 초당 24.8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밤사이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저녁 9시 반쯤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아파트 주민 70여 명이 연기에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재산 피해와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난폭 운전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2일 저녁 6시쯤 수성구 달구벌 대로에서 상대 차량이 급하게 진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40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교통법규 위반 245건 가운데 속도 위반만 235건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난폭 운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정월대 보름을 하루 앞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안전관리 특별 경계 근무를 합니다. 특별 경계 근무 동안 소방공무원 3,400명, 의용소방대원 12,000여 명이 주요 행사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갑니다. 또 행사장에는 소방차량과 소방안전요원이 배치되고 불이 나기 쉬운 곳에는 소방순찰과 감시 활동을 강화합니다. 소방당국이 구급대원 폭행에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자주 술에 취해 신고하는 사람과 폭행 경력자를 시스템에 등록한 뒤 이들의 신고를 받으면 경찰과 함께 출동하기로 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자 중 90% 이상이 술에 취한 사람인데 소방본부는 모든 구급차에 CCTV를 설치해 폭행 행위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 대상 운영학교 13곳을 선정했습니다. 초등학교는 김천 계룡초등학교와 영천 고경초등학교 등 10곳이고 군위 의흥중학교 등 중학교 3곳입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농산어촌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학교당 연간 1,500만 원을 3년 동안 지원합니다. 대구 시내 주요 지하수의 수질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년 동안 평리공원과 두류공원, 화랑공원 등 130여 개 지점에서 먹는 물과 생활용수 시료를 채취해 수질을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4곳에서 총 대장균군이 검출됐지만 시설을 점검하고 주변을 청소한 뒤 재검사해 적합 판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1차 신청을 마감하고 후보자 검증심사에 들어갑니다. 1차 신청에는 기초단체장 4명과 광역의원 6명, 기초의원 46명 등 55명이 접수했습니다. 대구시당 검증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후보자 검증심사 회의를 열고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역에 따라 경합도 있다며 앞으로 추가 인재 영입을 통해 지방선거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경북도 지방분권협의회 회의에서 정혜걸 의장은 지금이 그 어느 시기보다 지방분권 개헌에 국민 합의가 이뤄진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국 단체와 자치단체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 올해 안에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방분권 관련 주요 동향과 경북도 지방분권 추진 실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